제 이름은 양기태입니다. 올해로 66이 되었지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추석 때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과 고속도로 뉴스를 보여주고 있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제겐 함께 명절을 보낼 가족이 없었거든요.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동아들 경구는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경구에게 전화를 걸어 추석 계획을 물어보았습니다. 경구야, 이번 추석에는 집에 오니?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에도 일이 너무 바빠서요. 경구의 대답에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래. 일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건강 잘 챙기고.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더욱 적막해 보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결심했습니다. 경구를 보러 가기로 한 거죠. 아들이 바쁘다면 제가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스터미널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서울행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경구가 얼마나 놀랄까? 반가워할까? 이 시간의 여정 끝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경구의 아파트 앞에 서서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구의 놀란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경구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추석인데 혼자 있기 싫어서 왔다. 하루만 있다 갈 테니 신경 쓰지 마라. 제 말에 경구와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제 추석 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방문이 제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지. 경구의 집에 들어서자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경구와 며느리는 분주히 움직이며 저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 짐이 무거우셨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경구가 제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차 한 잔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 분위기가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며느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여기 차 드세요. 오시는 길 힘드셨죠? 고맙다. 괜찮아. 이 정도 거리는 문제 없어. 며느리의 표정에서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저 아버님, 갑자기 오셔서 좀 당황스러워요. 집안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경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오신다고 연락도 없으셨네요. 너희들 바쁜 걸 알아서 그랬다. 방해될까봐. 경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일한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의 집에 와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하루만 있다 갈 테니 걱정하지 마라. 경구와 며느리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결국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편하게 쉬세요. 저희는 일 좀 처리하고 올게요. 그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온 걸까? 아들에게 부담을 준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방문이 우리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할 줄은.
시간이 흘러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구와 며느리는 각자의 일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녁 먹으러 가시죠. 경구가 말했습니다. 저는 기대에 차서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정말 즐거울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경구와 며느리는 각자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먼저 드세요. 저희는 좀 이따 먹을게요. 경구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같이 먹는 게 좋지 않겠니? 죄송해요, 아버지. 잠깐 중요한 메일을 확인해야 해서요. 저는 한숨을 삼키며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죠. 밥상에서는 대화를 나누며 먹어야 한다. 그 말씀을 꺼내려다 관두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대신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경구야, 너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이 함께 갔던 바닷가 여행 기억나니? 경구는 고개를 들어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다시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 네, 기억나요. 그의 대답은 건성이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죠.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고기를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 하지만 가끔은 괜찮지 않을까? 매일의 식습관이 중요해요. 채소를 더 드세요.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 날카로웠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들은 각자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야 경구와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경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맛있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쓴맛이 가득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 했지만 며느리가 만류했습니다. 아버님, 그냥 두세요. 식기세척기에 넣을 거예요. 저는 할 일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도와야지. 괜찮아요. 쉬세요. 며느리의 말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려 했지만 경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제 각자 일할 게 있어서요. 편하게 쉬세요. 그렇게 말하고 경구와 며느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또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집에 있는 게 나았을까? 그때 처음으로 이 방문이 실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제 이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든 견뎌내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구가 저를 좁은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주무세요. 침대는 없지만 요는 깔아뒀어요. 방을 둘러보니 책상과 책장이 가득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얇은 요가 깔려 있었죠. 여기서 자라고 거실 소파에서 자도 괜찮은데. 제 말에 경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여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거실에서 주무시면 불편하실 거예요. 경구의 말에 저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좁은 방에 들어서니 답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책장 사이로 간신히 누울 자리가 있었죠. 괜찮다. 하루 자고 가는 거니까. 제 말에 경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이만 자러 갈게요. 경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자거라. 경구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방은 더욱 좁아 보였습니다. 요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집 냄새, 아들 냄새가 나는 줄 알았는데 그저 먼지 냄새만 났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딱딱한 바닥, 낯선 공간, 그리고 마음속 불편함이 잠을 방해했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거실을 더듬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이 무언가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균형을 잡으려다 옆에 있던 장식장을 건드렸고 그 위에 있던 꽃병이 떨어져 깨지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집안이 밝아졌습니다. 경구와 며느리가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경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화장실에 가려다 그만 꽃병을 깨뜨렸구나.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조심하셨어야죠. 그 꽃병은 제가 아끼던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구가 얼른 나서서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사고는 누구나 날 수 있어요. 제가 치울 테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경구가 깨진 꽃병을 치우는 동안 저는 화장실도 가지 못한 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돌아와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눈을 감았는데 이른 아침이 되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피로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방을 나섰는데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주변을 살폈는데 어젯밤 꽃병이 깨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가족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된장국을 끓여볼까? 예전에 경구가 좋아하던 된장국이 떠올랐습니다. 부엌에 들어서니 냄비와 재료들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것저것 뒤적여 겨우 재료를 찾아냈습니다. 정성껏 된장국을 끓이고 있을 때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뭐 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 된장국을 좀 끓이고 있어. 된장국이요?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경구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건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말을 잘랐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아침에 주로 샐러드를 먹어요. 그런 거 안 먹어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쓸모없게 된 것 같았죠. 아, 그렇구나. 미안하구나. 내가 몰랐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제가 준비할게요. 아버님은 그냥 앉아 계세요. 저는 할 말을 잃은 채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샐러드와 토스트가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경구도 잠시 후 나왔는데 그는 제가 끓인 된장국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런 거 드시기 힘드시죠? 죄송해요. 저희가 건강식을 즐겨 먹어서. 경구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나도 건강해야지.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가득 찼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경구와 며느리는 각자의 스마트폰을 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죠. 저는 샐러드를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든 된장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 했지만 며느리가 또다시 만류했습니다. 아버님, 그냥 두세요. 식기세척기에 넣을 거예요. 저는 또다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경구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회사에 가봐야 해요. 집에서 편하게 쉬고 계세요.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제 말에 경구는 어색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도 곧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나가봐야 해요. 집에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 제 질문에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 네. TV도 보시고 책도 읽으시면 돼요. 냉장고에 간식도 있으니 드세요. 그렇게 저는 또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넓은 집 안에 홀로 앉아 있으니 더욱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TV를 켰지만 재미가 없었고 책장의 책들은 너무 어려워 보였습니다. 결국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의 바쁜 거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바쁜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걸까? 점심시간이 되어 냉장고를 열어보았지만 뭘 먹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워 보였죠. 결국 아침에 먹다 남은 샐러드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경구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루 어떠셨어요? 그래, 괜찮았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외롭고 불편했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경구는 피곤한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경구야, 회사 일은 어떠니? 괜찮아요, 아버지. 그냥 평소와 다름없어요. 경구의 대답은 짧았고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도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곧바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할게요. 저는 도움을 주고 싶어 주방으로 따라갔습니다. 내가 뭐 도와줄 일 없니?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할게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좀 도와줄게. 채소 같은 거 씻는 건 내가 할 수 있어.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채소는 특별한 방법으로 세척해야 해요. 농약 때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농약, 내가 평생 먹어온 채소인데 뭐가 문제라도 있나? 그때 경구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가 상황을 설명했고 경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건강에 더 신경 써야 해요. 채소 세척도 중요하고 음식도 가능한 건강식으로.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경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검진은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요즘은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간 주방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경구와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제가 화를 낸 것에 당황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좀 과민했구나. 제 사과에 경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너무 간섭했나 봐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녁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구야, 나 이제 가볼게. 경구와 며느리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벌써요? 아버지, 하루 더 계시다 가세요. 경구가 만류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곳에 더 있을수록 서로에게 상처만 줄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집에 가봐야겠어. 단호하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옷을 꺼내 가방에 넣으면서 이번 방문을 되새겼습니다. 가방에 옷을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왔어. 오지 말걸.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집을 나설 때의 기대와 설렘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후회만 가득했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방을 나서니 경구와 며느리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미안함과 당혹스러움이 읽혔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내일 아침 일찍 가셔도 되잖아요. 경구가 다시 한번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이 어색한 상황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너희 생활에 방해될 것 같아. 난 그냥 갈게. 현관으로 향하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 집에 제자리는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경구가 따라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버스 타는 곳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됐다. 나 혼자 갈 수 있어. 아들의 호의를 거절하는 제 마음도 아팠지만 지금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쌀쌀했습니다. 옷깃을 여미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뒤돌아보니 경구와 며느리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럼 잘 있어라. 그렇게 말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아들의 미안해하는 눈빛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 걸까? 답을 찾기 힘든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둑어둑해진 하늘에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문득 아내와 함께 별을 보며 걸었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미래가 밝아 보였는데 버스가 도착하고 올라탔습니다. 요금을 내고 자리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짝이는 네온 사인과 고층 빌딩들,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주변 풍경이 단조로워졌습니다. 어둠 속에 가로등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제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홀로 걸어온 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았습니다. 경구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연락 주세요. 읽고 나서도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뭘 해야 하나? 텅 빈 집에 혼자 돌아가 무얼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소엔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저만 홀로 깨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과연 좋은 아버지였을까? 경구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줬어야 했나? 후회와 자책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긴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버스는 어둠을 가르며 달렸고 저는 그 안에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냉랭한 공기가 절 맞이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라고는 김치 한 조각뿐이었습니다. 된장찌개나 끓여 먹어볼까? 찬장에서 된장을 꺼내고
냄비에 물을 붓습니다. 불을 켜고 된장을 풀어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경구 어릴 때 자주 해 먹였는데 양파를 썰다 말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경구가 어렸을 때 아내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된장찌개를 먹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두부를 넣고 팔팔 끓이다 보니 어느새 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밥을 말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뜨거워. 혼잣말로 중얼거렸지만 사실 뜨거운 건 국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겁게 아려왔습니다. 밥그릇을 들고 TV 앞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TV를 켰지만 소리만 들릴 뿐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경군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구식인가? 아니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 걸까? 숟가락질을 하면서도 계속 이런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문득 경구 내외가 먹던 샐러드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정말 맛있나? 제 입맛에는 도저히 맞지 않았지만 그들에겐 그게 일상인 모양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다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배는 불렀지만 마음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경구의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끊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텅 빈 집안을 채우는 TV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일은 뭘 하며 보내지? 이제 와서야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주방으로 가 그릇을 씻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시 가볼까? 아니야. 가봤자 또 그럴 거야. 씻은 그릇을 정리하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달력을 보니 내일 동네 친구들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가서 이야기나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정자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들이 벌써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어이, 기태야, 오랜만이다. 김 씨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잘 있었나? 자리에 앉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제 서울 다녀왔다면서? 어땠어? 박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왔지. 아들 보고 왔으면 좋았겠네. 이 씨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글쎄, 좋았는지 모르겠어. 친구들의 표정이 궁금해졌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김 씨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보니까 말이야. 내가 낯설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 내외가 사는 모습이 너무 달라.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 친구들은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지난번에 딸내 갔다 왔는데. 말이야, 어땠는데?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들 바빠. 손주들은 학원 다니느라 볼 새도 없고. 박 씨가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씨가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따라가기 힘들지. 그래도 자식들이니까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닐까? 김 씨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해는 하지. 근데 마음이 아프더라고. 제 말에 모두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 박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기태야, 넌 아들이라도 보고 왔잖아. 난 연락도 잘 안 돼.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위안이 되네. 우리가 늙었다고 자식들이 무시하는 건 아닐 거야. 그저 살기 바쁜 거지.
이 씨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도 젊었을 때는 바빴잖아. 김 씨의 말에 옛 생각이 났습니다. 기태야, 자식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그게 편해. 박 씨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네. 고마워. 친구들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이렇게 털어놓으니 좋았습니다. 자, 이제 바둑 한 판 둘까? 김 씨의 제안에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둑을 두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 친구들과의 대화 덕분에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은 방향이 잡힌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경구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경구요. 경구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저번에 갑자기 가셔서 좀 걱정되어서요. 잘 가셨어요? 제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걱정해주는 아들이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나? 그래. 잘 도착했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구도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때 친구들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경구야, 사실 나 할 말이 있어.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내가 갑자기 찾아가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잘 못해서.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야. 너희 생활에 방해가 됐지. 아버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경구야, 들어봐. 나도 이제 알겠다.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너희 세대는 너희 방식대로 살아야 해. 나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 아버지, 나도 이제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는 너희 생활에 방해되지 않게 할 거야. 연락도 최소한으로 하자. 경구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오해하지 마라. 내가 너를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깊은 숨을 내쉬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바쁘게 살아야 하고, 나도 내 삶이 있어. 서로 간섭하지 말고 각자의 삶을 살자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경구가 말을 못 잇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다. 너 잘못이 아니야. 이건 내 결정이야. 제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나도 앞으로 바쁘게 살 거야. 동네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취미도 가져볼 생각이야. 그래도 아버지, 가끔은 연락드려도 되죠? 경구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너무 자주는 말고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자.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잠시 의문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게 맞아. 서로에게 좋은 거야.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텃밭에 나가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점심때 동네 정자에 들렀습니다.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활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동네 문화센터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컴퓨터 강좌가 있다고 해서 등록해 볼 생각입니다. 나이 들어 배우기 힘들겠지만
해볼 만한 가치는 있겠지. 잠자리에 들며 오늘 하루를 되새겼습니다. 경구와의 통화, 텃밭 가꾸기, 친구들과의 시간, 그리고 새로운 도전. 비록 가족과 멀어진 것 같아 마음 한편이 아프지만 이것도 나름의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걸까?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오랜만에 내일이 기대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서울 방문은 실수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덕분에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비록 아들과는 거리가 생겼지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경구와도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제 일상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컴퓨터 강좌를 들으며 컴퓨터도 꽤 다룰 줄 알게 되었고 텃밭 가꾸기는 이제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채소들에게 물을 주고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가끔은 수확한 채소를 이웃들과 나누며 소소한 기쁨을 느낍니다. 동네 친구들과의 만남도 더 자주 가집니다. 바둑두는 실력이 늘어 이제는 가끔 이기기도 합니다.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경구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합니다. 서로의 근황을 간단히 묻고 답하는 정도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편안한 대화가 오갑니다. 어느 날 경구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잠깐 뵈러 갈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지만 담담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오너라. 경구가 오기로 한 날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간단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경구가 도착했을 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왔니?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경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제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생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경구도 제 변화에 놀란 듯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컴퓨터도 배우신다고요? 그래, 늙어서 배우기 쉽지는 않지만 재미있더라. 경구의 눈에 존경의 빛이 어렸습니다. 헤어질 때 경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제 마음에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경구가 떠난 후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로 거리를 두니 오히려 마음이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지.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우리 아들 잘 크지 않았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후회 없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구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인생은 참 묘한 거야.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며 내일의 텃밭 가꾸기를 계획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텃밭으로 향합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텃밭에 도착하니 채소들이 반갑게 저를 맞이합니다. 상추, 토마토, 가지 모두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생각합니다. 이 채소들처럼 나도 조금씩 자라고 있구나. 이제는 압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푸른 하늘에 뭉게구름이 떠가는 모습이 평화롭습니다. 문득 경구 생각이 납니다. 다음에 오면 이 채소로 반찬을 해줘야겠다. 오늘도 저는 제 인생의 정원사입니다. 채소를 가꾸듯 제 삶도 정성껏 가꿉니다.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 과정을 즐깁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텃밭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웃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예전에는 외로움을 느꼈는데 이제는 동네 전체가 제 가족 같습니다. 집에 도착해 씻고 난 후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오늘 배울 새로운 기능에 대해 생각하니 설렘이 듭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들며 오늘 하루를 되새깁니다.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하며 눈을 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삶의 의미입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주변과 소통하는 것. 인생의 황혼기가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느낍니다.